보건교사 아는 영을 5회까지 봤어요. 6회에서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무튼 그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6회는 포기하고 5회까지 봤어요. 범노래미 한 마리를 잡아와봐. 범노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아는 영 보통 이제 소설이랑 영화, 드라마 같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다른 매력이 있는 이야기? 일단은 다른 매력이 있는 이야기기는 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재밌냐를 물어보면은, 역시 그래도 소설. 역시 그래도 소설. 이기는 한데, 드라마의 매력은 일단 그거 뭐식이냐, 엄청 아기자기한데 화려해요.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근데 진짜로 엄청 아기자기하고 엄청 화려해요. 젤리가 화려해서 화려하다고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캐스팅이 화려해서 화려하다고 느끼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야기 배경도 되게 큰 편이고, 배경?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바나 이런 게 좀 재미있기 위해 썼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정세랑 작가님이. 여기서도 그게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재미있으려고 만드셨고, 재미있게 보려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사 외에 약간 인권적인 요소 뭐 이런 거에서 찾자면은 예쁘려고 존재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원작에서 보면은 이제 해파리라는 친구가 되게 막 예쁘고 엄청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뻐서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10대들 사이에 예쁜 축에 속하는 친구,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뭐라 해야 되냐, 남배우도 일단 남쪽 배우 잘생긴 배우 같고, 여배우도 문소리도 예쁘고 뭐 다 예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 캐릭터만의 그런 로망적인 예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녀 이런 거 하면은 금강처럼 예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직업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게 이미 대상화를 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하나의 공식 같은 예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공식 같은 예쁨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보통 그래, 이걸 예시를 들면 좀 오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웹드라마 에이틴네 이런 거 보면은 애들 엄청 예쁜 아이돌 애들 섭외해놓고 갈색 머리 뭐 이런 애들, 좀 심한 데는 그냥 염색한 머리 이런 거 막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도 파만 머리가 있는 애는 있는데 그것도 약간 걔네도 그냥 곱슬 느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예쁜 캐릭터가 없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의 특이한 점은 그런 캐릭터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음. 재미있는 점은 그냥 그런 거 빼놓고 재미있는 점은 일단 뭐 발상이 신선하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하는 말이고 제가 영상화하는 작품을 처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괜찮게 구현을 해놨어요. 그 젤리라는 것 자체도 되게 괜찮게 구현을 했고 원작은 좀 옴니버스식이고 이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조금 어떻게 말하면 그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각 사건이 좀 복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 여러 개를 묶어놓은 느낌.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조금 더 개연성이랄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걸로 보이도록 묶었어. 작품으로 보이도록. 그러니까 연작 소설 느낌으로 봐도 되는 게 원작이라면 얘는 그냥 한 드라마의 한화 한화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보통 드라마는 그게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냐? 한화 안에서도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기승전까지만은 하고 이번 화가 끝이 나요. 다음 화에서는 이제 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화는 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좀 차이점이지 않나. 그러면서 결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음 에피소드 말고 다다음 에피소드에 떡밥을 던진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에피소드 형식에 좀 더 가깝게 풀 수 있다면 얘는 그거를 이제 시간선을 뭐라 그러냐 타임라인을 압축시켜 놓다 보니까 다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기서도 맞춰요. 예를 들면 이제 장레디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보통 자기 에피소드에만 등장을 해요, 원래.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파리가 나오는 에피소드에도 등장을 하고 그런 거지. 그게 제일 좀 다르지 않나? 유기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가 결국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확 느껴져. 그래서 그냥 일단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라는 어, 말이 계속 꼬이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원래 리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튼 그리고 그 젤리들 디자인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까지 귀엽지는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좋아요. 참고로. 뭐냐. 어쨌든 감정을 찌꺼기라는 거잖아요. 이 젤리라는 것들이.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우면 그건 그거대로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별로 안 귀여워서 다들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나는 그래서 좋았어. 어떻게 내 감정의 찌꺼기라는 게 귀여울 수 있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나는 좀 힘든 것 같아. 음. 그래도 어, 아는 형 역할을 정말 캐스팅을 잘한 게 물론 모든 배우가 연기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약간 아는 형이 다른 사람 눈으로 그러니까 이 젤리가 안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약간 미친 사람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퇴마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직장인 같아야 돼. 나는 처음에는 아는 형도 너무 젊게 캐스팅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보고 나니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을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왜 그럴까? 왜 20대 배우들이 캐스팅 될 거라 생각을 못했지? 아는 형이란 이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는 이름의 느낌의 이름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다른 사람들이 캐스팅이 찰떡이 될 때 나 혼자 너무 젊지 않나? 했는데 처음에 남주혁도 젊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남주혁이 정말 저한테는 괴리가 심했고 정유미는 그래도 조금 어리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보면서 아하 20대의 아는 형이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약간 양쪽 다 취향이 좀 고루한 데가 있어. 특히 홍인표는 그 여자는 뭐 단정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런 게 있고 아는 형은 꽃무늬 옷을 즐겨 입는다? 그러니까 꽃무늬 옷을 즐겨 입는다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 꽃무늬가 많은 스타일? 근데 그런 의상은 아무래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입잖아요. 물론 나도 꽃무늬 의상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말한 게 약간 화려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젊게 느껴졌어.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랑 별개 우리나라는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나이대를 좀 젊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아, 너무 그런가? 근데 나는 진짜로 너무 젊다고 생각을 했어. 아는 영도 남주혁도 오히려 보면서 음,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특별히 나이가 많을 이유도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는 영도 젊었고 또 뭐였지? 아 스포가 될까봐 캐스팅 얘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서럽다. 그 백혜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친구를 캐스팅을 정말 잘했어요. 얘가 뭐 엄청 도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처, 도인 약간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생겼다 해야 되나? 엄청 선하게 생겼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 아닌 것 같이 생기잖아. 근데 그 특유의 차분하고 단아하면서 그런 인상을 사람 섭외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무엇보다 진짜 찐이야. 이거 목소리를 듣, 이 목소리인 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캐스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그 배우님이 연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를 어느 정도 좀 못했어도 이런 이 정도의 그 뭐라냐 캐릭터에 걸맞는 이렇게까지 캐릭터에 걸맞는 목소리면 나라도 이 사람을 썼을 것 같다 같은 느낌? 음, 진짜 설령 연기가 너무너무 별로였어도 만약에 그런 캐릭터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보다 어울릴 수 없다. 나만 그럴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백혜민은, 그리고 그분 이름이 되게, 뭐라 해야지, 여자 이름에 쓰는 한자는 아니라서, 아, 한자래, 글자라 해야 되나? 조합? 여자 이름으로 보기엔 좀 낯선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분 이름. 근데 그마저도 너무 잘 어울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이름마저도 왜 김뭐뭐일까 이런 거. 나는 이 사람이 좀 그래. 이 사람 이름마저도 분명히 소머시기였는데 이름마저도 어쩜 이렇게 그 백혜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이름일까? 예, 제가 뭐 배우 필모를 따라가고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가 만약에 어, 어떤 배우를 좋아한다면 그 시작은 이 사람이 여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예전에 어디서 봤단 말이에요. 배우는 연기를 잘할 때 배우가 아니라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얼굴?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이 백혜민을 안 했으면 그 누구도 백혜민을 못했을 거야. 넷플릭스가 돈이 많기는 많아. 그리고 그 학생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남학생 잘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그래서 오히려 리얼리티가 살아. 같은 얘기는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 아무도 안 잘생겼지? 애들이 다 찌질하게 생겼어. 남자애들이.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장면도 원작에 비해서는 좀 더 도드라지고 그런데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나쁘지 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게 다 시간차가 있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오히려 그게 개연성이 있어졌다? 이상한가? 그러니까 맥켄지도 학교에서 아직 안 잘렸고 그런데 백혜민이 등장하고 이러면 시간차가 좀 안 맞는데 내 기억상으로는. 근데 오히려 원래 여러 가지 불행이라 해야 되나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나야지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때 원작 작가님이 다른 매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냥 내가 느끼기엔 사건 전개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어설프게 이게 뭐냐 소설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부분들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잘 메운 느낌? 그래서 나름 추천할 만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동아시아에서 그거라던데 인기 순위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을 얼핏 봤었는데 들어갈 만해요. 나 같아도. 그때 어떤 트윗에서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떤 홍보 동영상이었다. 유튜브에서 하는 홍보 동영상이었는데 전 세계 넷플에서 가장 특이하고 넷플만 할 수 있는 기획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나는 내가 원래 영상물을 안 봐서 잘 모르겠고 돈을 받고 하는 광고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것까지야 뭐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상파 드라마에서 하지 않을 법한 기획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원래 넷플이 그런 걸 만드는 데다라는 거는 제가 뭐 넷플을 안 보는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고 그냥 그걸 보려고 넷플을 결제한다? 그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6부작이라서 아쉬워. 아까워. 시즌2를 하기 위해 시즌1에서 학교 안에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걷어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경미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즌2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학교 밖의 이야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 밖을 아는 인형이
학교 안에서의 만큼의 매력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설이 더 우월하다는 건 아닌데 소설에서 그 위치와 완결난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는 형 캐릭터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봐주신 셈이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훌륭한 작품이 되겠지만 타이틀은 좀 안 맞지 않나? 제가 원작 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에 벗어난 전개를 못 견디는 건가 생각도 해봤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내 취향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좀 나만 어색한가? 아, 하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경미 감독님은 아는 영에서 더 많은 걸 본 사람인 거야. 내가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은 거죠. 아는 영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일광소독. 그래서 뭐라 그래야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떡밥을 뿌리는 느낌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더 큰 이야기를 위한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니 굳이 이야기의 지평을 넓히지 않아도 사건은 많고 그 사건만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지평을 넓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좋게 말하면 여성 히어로의 확장이고 오히려 나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우리 히어로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평이 넓어지는 아는 영을 좀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냥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으로서의 아는 영이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드라마는 거죠. 결국엔 이 학교를 구제하는 셈인 거야. 그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걸 하고 싶으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조금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작을 더 넓힌다는 것 자체가 2차 창작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돈 내고 한 2차 창작. 범위를 넓힌다는 그 자체가 되게 새롭기는 했어요. 교사가 학교 밖에서 학교를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이거는 그 소설 아는 영보다 드라마 아는 영의 더 재밌는 점은 욕을 정말 잘해. 나는 내가 영상물 안 봐서 배우들이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하지
그러니까 중년 남배우 말고 그냥 이렇게 배우들이 원래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 그리고 소설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인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소설은 그냥 텍스트로만 등장을 하니까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을 엄청나게 확장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주는 사람들의 약간 한정을 시켜놓는데 이렇게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한 캐릭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근데 나는 그 인물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화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문소리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 맞겠지? 그 여자가? 화수가? 제가 문소리 배우님 얼굴을 몰라요. 이분이 그거거든요. 치료사? 어떻게 보면 침술사. 근데 특별한 게 보이는 침술사인 거야. 아는 형이 보건교사인 것처럼. 아는 형은 좀 앞에서 싸운다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백그라운드에 있으신 분을 느끼고 좀 더 백그라운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걔 원작 소설에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점을 보는 타로점을 보는 분이 한 분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맥켄지가 했던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분이 해주시는 역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설은 조금 홍인표가 이렇게 메인 스토리에서 홍인표만 어떻게 보면 안녕 편이라면 물론 그걸 이렇게 한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에서는 아는 형이 덜 외롭게 해줘요. 그게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아는 형이 확실히 소설보다는 훨씬 덜 외로울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걸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것을 보는 친구가 있잖아. 나는 그게 뭐라 해야지? 그 감독님이 그 인물을 설정한 게 이게 영상화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좀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는 형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젤리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속인 인터뷰 보면 어릴 때는 잘 사람이랑 분간이 안 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는 형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막 오래된 친구가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에게 아무튼 의지할 사람이 내가 있고 내가 그거를 안도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드라마의 매력이었어요.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2D에게 그런 걱정을 왜 해가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친구가 없죠? 라고 이인표가 은영이가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거. 나는 좀 좋았어. 남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나는 좀 좋았어.
그런 거. 그런 거 자체가 좀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이 매력적일 때. 그리고 그 다른 점이 매력적일 때랑 그 다른 점으로 내가 뭔가 위로받을 때. 그거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이 따로 있는 영상물에서 원작과 다르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근데 나는 달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볼 때 그렇다고 이 부분이 아쉬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아는 영은 어 예를 들어서 블랙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암 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홍익표가 너무 잘생겨졌어. 거기서는 크게 막 그런 인물 묘사가 잘 안 나고, 이 이름도 약간 나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임표라는 이름 자체가. 별 다르게 나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는 바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 소설보다 훨씬 매력 있고, 그리고 소설에서도 크게 막 엄청 낭만적이고 이런 분위기는 없단 말이에요. 둘이 돌아다니고 둘이 손잡고 이런 거.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엄청나게 부각하지 않은 점도 좀 좋았어요.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사친, 여사친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널리 쓰이게 된 그런 말들. 그러니까 성별이 다른 친구 사이에 그 손잡고 하는 게 뭐 어때서? 왜 손을 잡으면,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좀 확실히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래서 둘이 나중에 사귀었을 때 어색하지는 않은데 자연스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뭐 사귀면 둘이 서로에게 가지는 감정이 약간 썸 타는 느낌보다는 미운정 든 느낌? 그러니까 부부처럼 처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레고 막 이런 풋풋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미운정으로 시작한 친구 사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친해지게 됐고 친해졌다 보니까 당연히 친구가 됐고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상이라서 그런가? 내가 너무 무감한가? 왜냐면 둘은 주말마다 같이 명승지도 가고 보양식도 먹고 하는데 나는 둘 사이 전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전혀 못 받았어. 주말마다 같이 다니는데.
왜일까?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이가 좀 더 강하다고 느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조금 막 엄청나게 로맨틱한 장면이 추가하진 않았는데 소설에 막바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임표가 은영에게 키스할 뻔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런 그 문구가 한 문단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애를 시작할 뻔한 이야기가. 근데 그거를 약간 그 한 문단짜리를 엄청 잘게 잘게 쪼개서 이 두 사람 사이가 사실은 이렇게 둘은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조금 심상치 않아질 수도 있겠구나 싶을 느낌으로 뿌려놔요. 아닌가? 손잡는 장면 직접적으로 보여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좀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느낌을 가까우면 영화에서는 아니 드라마에서는 좀 더 친구 같은 느낌? 파트너? 콤비 이런 느낌을 살려줘요. 그리고 여성 인물이랄지? 그런 게 엄청 그래 럭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이 럭키가 뭐 자세한 거야 직접 보면 아는 거고 원래 소설에선 남잔데 여기선 여자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전형적이지 않은 여자애라서 좀 좋았어요. 물론 거기 나오는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여고생스럽다 할지는 그런 여고생은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명도 뭐 현실을 여고생 같은 거지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고생 같은 느낌은 좀 아니라 내가 누구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인물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맥켄지 이 사람이 약간 아는 영어의 라이벌? 뭐 이런 걸로 잠깐 등장을 하는 친구인데 원작보다 더 또라이 같다 해야 되나? 음, 원작보다 더 또라이 같아요. 나름 나쁘지 않아요. 원작보다 더 또라이 같다는 건 나쁘지 않아. 그래도 묘사 뭐라 그래야 되지? 재미는 원작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맥켄지라는 인물이 가지고 오는 재미. 왜냐면 그런 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히어로물이라고 하면 악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원래. 근데 소설에서는 특별히 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해야 될 상대라는 게 그냥 어 헤드가 없어. 근데 드라마는 그런 헤드가 좀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 헤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매력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양쪽 다. 근데 6화를 못 봐가지고 6화는 진짜 못 보겠더라. 제가 원래는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보는 거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저는 예능이나 이런 것도 잘 못 봐요. 클립은 볼 수 있는데 길게 이어서 뭘 보면은 거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입을 하나도 못해서 재미가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아는 형은 그런 데에서 많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몰입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중첩되어 있고 다음에 TV 같은 것보다 스킵이 자유롭잖아요. 힘들면 그 장면 좀씩 넘어가도 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뭐 그 장면 뭐 깨지고 부서지는 장면 좀 넘어간다고 뭐 액션씬 좀 넘어간다고 뭐 몰라. 여배우들의 액션씬이라는 게 아직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 아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는 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한테는 뭐 투자죠, 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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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투자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약간 이건 좀 생색 좀 내도 된다 싶은 거는 아니 투자 뭐라는 거야? 아, CG가 팬시하다 해서 뭐 그렇게 진짜 귀엽다, 깜찍하다 이런 거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징그러운 것도 많아요. 그걸 좀 감안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징그러워 이런 게 있어.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리뷰어들은 의외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생각보다 꽤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것들은. 싫어.
그 예고편에 나오는 괴물 같은 것도 있고 나무덩굴 같은 게 막 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 나와서 아쉬운 거는 마지막 소설 에피소드에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즌 1에는. 시즌 2에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용이 너무 궁금했는데 CG로 만들어진 용. 왜냐면 우리가 서양 용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묘사된 건 동양 쪽에 훨씬 가까웠어. 그래서 나는 좀 궁금했단 말이에요, 내심. 이거를 푼다면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용이 된 게 아니라 용이 될 수도 있었던 친구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서 나는 좀 궁금했는데 하차를 해버렸네. 아 유튜브 보면서 볼 수 있을까? 아이 근데 좀 그래요. 나는 사유가 있었어. 원래 그 뭐냐 막화에 나오는 떡밥으로 나오는 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즌2에 이걸 다룰 거예요라고 나오는 거 아마 그것 때문에 잠깐 지하실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시즌2에서 다루려고 그 뒷장면부터 보면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원래 시즌1에 원래 소설에서는 첫 에피소드에 끝이 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룰 건지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야. 학생들이 그리고 아는 양이 해결한 문제들이 다시 꼬이기 시작을 해요. 6화 초반부가. 근데 나는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해결한 문제들이 다시 복잡해진다는 거는 주인공의 고난을 의미라는 건데 저는 이미 너무 얘가 고생을 해버렸고 너무 그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느낌? 아무튼 보통 마지막 에피소드는 좀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시즌2를 연두를 감독님이 하다 보니까 어려고 복잡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차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뭐라 해야지? 원작에 누가 되지 않게끔 만든 영상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읽어보면 아마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신트 원작에 누가 되는 영상화로 엄청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몰라?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진짜로 원작에 흔히 말하는 그런 누가 되는 영상화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지? 넷플릭스 후기를 저도 안 찾아본 건 이제 찾아보다가 약간 뭐야? 후기 왜 이렇게 갈리지? 싶어서 본 거라 인간 호기심을 해결하다 그런 느낌으로 본 거라 굳이 말을 하자면 자 영상물에 안 익숙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질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출 자체에 안 익숙하고 넷플릭스 자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신선하다 말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있나?
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2화 중간에 질려버리는지. 다만, 그거는 있겠지. 소설에 비해 스케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키운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거 넷플릭스 이것 때문에 구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리뷰어들이 아는 형 예고편 보면 결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고편 만든 사람 상 줘야 된다고. 그런 CG가 정말 볼 게가 많고, 뭐 그렇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CG 그런 화려한 영상미 외에는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상미를 빼고도 볼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그 영상미 좀, 그러니까 그 CG, 그 젤리들을 형상화하는 건 약간 부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 인물들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건 맞는데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잖아요. 제가 2차 창작을 할 때 그 친구가 그 친구지만 그 친구가 아닌 것처럼. 근데 이게 별로 이질감이 없으면 잘해낸 거 아닌가? 장레디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빠가 무슨 연예인인가? 그런데 얘도 그냥 그 장레디가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만 나오는 인물인데 얘를 소설 내내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얘 직업이 아이돌인가? 그래. 근데 뭐지 직업이 아이돌이면 만약에 나라면 이거 만약에 다른 감독이라면 진짜 아이돌을 데려다갔을 거예요. 키 크고 늘씬하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는 그냥 배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까지 너무 얼평인가? 예쁘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그냥 어린 그냥 가수야. 어. 아 가수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조금 튀긴 하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 응. 오히려 그렇게까지 안 튀니까 그렇게까지 막 안 예쁘니까 안 튄다 해야 되나? 아는 형이 주연이고 홍인표가 주연인데 얘는 에피소드와 하나의 그 에피소드와 학생들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씬에 중간중간 그러니까 조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조연이 만약에 너무 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면 아이돌을 쓸 거야. 왜냐면 얘가 등장하는 씬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예쁜 아이돌, 예쁘고 연기 잘하는 아이돌 요즘 많잖아요. 나이가 10대인 애들, 장래디 연기한 애도 10대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에서 내놓은, 뭐라 해야지? 출연진에 대해 내놓은 정보가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 이런 평 있네. 그게 너무 이상한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게 아는 영의 그건 것 같고. 보자. 저는 지금 장레디 연기한 친구를, 배우를 찾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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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무위키. 너무 싫다. 나무위키. 배우,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배우들 프로필이 안녕 남주혁 문소리밖에 없어서 찾아보려면 나무위키에 나무위키 쳐야 돼. 나는요. 등장인물. 박세진. 그래, 박세진 배우가 너무 내가 잘 모르는 배우라서. 응, 너무 괜찮았어. 뭐라지? 크게 안 튀어서 괜찮았어. 그리고 보통 학생들, 그러니까 박세진 배우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예쁘게 스타일링, 잘생기게 스타일링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그런 찌질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대의 모습들대로 생겼어요. 남자애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겼고 여자애들도 막 화장하고 이런 느낌의 그냥 뭐라 해야 되냐, 3교시 중간에 자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꾸미면 엄청 예쁜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꾸몄을 때 예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퍼 3교시 내내 퍼 자다 나온 모습으로 나오는 게 나는 좋았어.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각각을 다른 에피소드의 인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약간 원작이 없는
그것도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아는 영 홍림표를 중년에 떠올린 건 이 이야기가 몇 년을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야. 생각을 해봐요. 20대 중반에 학교에 온다 쳤을 때, 그리고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다는 가정하에 한 7년, 8년 걸리잖아요. 이 7, 8년이 넘어서는 길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옴니버스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짧게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학교에 이상한 일이 정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상한 일들만 골라서 엮어서 낸 느낌이라면, 소설은, 드라마는 그냥 이상한 일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오리교사 한아름 편에서, 이거는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붕어를 데리고 실험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붕어가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얘가 붕어로 실험을 했는데 다 죽었고 그 이후로 얘는 학교에 적을 못 붙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몇 년 전에도 아는 형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에서는 뭐 죽을 뻔한 애를 살렸는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뭐 어디에 취업을 했다더라. 그리고 아는 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교에 정말 오래오래 다니는 이야기를 연재를 하고 계신 거고, 작가님은 드라마에서는 그거를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1년 안에 다 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차가 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질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처음부터 시간선을 같게 놓고 봤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점이 좀 더 매력이 있나? 그거는 개인이 다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드라마로 만들려면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잖아요. 드라마는 소설과 다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감독님이 보여주는 연출하려면. 근데 그러려면은 한 시간선 안에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선으로 모든 작품을 담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직선적인 시간선 안에서 그래서 가장 큰 사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설에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고 엄청 큰 사건, 그러니까 원인도 있고 복선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몇 년 뒤에 어떻게 됐고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배후랄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드라마는 배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작은 사건들은 큰 사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좀 크지 않나. 그래도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단일 서사